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900선도 장중한 때 깨지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1900의 턱걸이 마감을 하긴 했지만 힘든 하루를 끝내고 그날 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미국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날은 조증으로 최근에 조울증이 며칠 우울하다가 갑자기 조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장중한 때 300포인트 급등하는 등 또 시원하게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이 조정의 이 처음 시작이라든가 아니면 쇼커버의 이런 환매수라든가 항상 우리는 내릴 때는 미국보다 먼저 내리고 오를 때는 뒤따라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난 금요일날 뭐 외국인 공매도 그다음에 그동안 하방 포지션 등등 일시 정리되면서 쇼커버로 인한 상승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또 이랬다가 오늘 밤에 미국이 그대로 또 다시 금요일 상승분을 반납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 뭐 한국 증시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의 좀 요원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이제 상승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좀 건질만한 내용이 있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쇼커버링 데이였다. 하방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갭상승이 나온 날이었다. 그 근거로는 모처럼 이제 호재에 민감했다는 건데요. 뭐 요즘 들어서 월가의 조울증이 전 세계 증시의 감정 변화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일단 그래도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마감 브리핑은 좀 특징적인 게 일단 먼저 유럽 증시가요. 유럽 증시 마감 전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화답하면서 급등 마감을 했고 다시 월가는 또 유럽이 상승 마감이니까 이걸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고 결국 또 상승세를 지켜냈다. 참 얼마 만에 이렇게 호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졌는지 진짜 반갑기 그지가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마감 브리핑도 보실까요? 미국의 지표 호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ECB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시동이 걸렸다. 오늘은 이 발언이 이제 시장에 기폭제가 됐는데요. 분우와 꾀레 ECB 집행위원이 조만간 이제 within the next few days, next days는요. few가 빠지고 within the next days 그냥 수일 내로 이게 금요일 날 한 발언이니까 이제 이번 주 그때 당시에 보기엔 다음 주라는 거죠. 조만간 ECB의 신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유럽과 미국 증시를 들어 올렸다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금요일 밤에 제네 딜런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10월 FOMC의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 종료 혹은 연장 어떤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옐런 연설은 사실 뭐 언제나 어떤 내용이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옐런 연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좀 사실 연설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연설문 원문을 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들어온 것부터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오전 8시 30분 연설입니다. 제목이요. 소득 불균형과 기회의 소비자 금융. 무슨 소리인지 쉽게 알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소득 불균형하고 기회의 소비자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 미국의 소득 불균형, 부의 불평등이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greatly concern하다. 대단한 우려를 갖고 있다. 여기서 일단 약간 비둘기파적인 냄새가 나죠. 그렇죠? 뭔가 서민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기 전에는 연준이 부양 기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사실은 전 세계 경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배고픔이 해결됐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고픔에서 배아픔의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요즘에 뭐 피케티의 경제 이론 봐도 그렇고 사회 문화 경제 전부 다 이런 이 불평등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회의 땅이라고 이름 붙여진 미국에서는 뭐 여전히 부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다.
이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자료도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내용이었고요. 제넷 옐런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 박사잖아요. 특히 이제 대공황 전문가인데 대공황 전후로 이제 봤을 때 최근 100년 동안 이 소득 불균형 이거는 점차 더 심화돼 왔다. 그래서 상위 뭐 10%가 상위 5%가 나머지를 뭐 차지하고 이거잖아요. 상위 5%의 소득은 점차 증가했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 45%는 감소, 그 다음에 하층민 50%는 계속 감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이제 출구 전략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힌트라도 주지 않을까 했지만 그야말로 경제학 박사 입장에서 상당히 진지한 내용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굳이 요걸 이제 아전 인수로 갖다 붙이려면은 이런 연준이 얘기하는 웰스 이펙트 있죠. 부의 효과. 이런 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다른 건 몰라도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명목상 몇 %냐 보다는 실제 서민들의 호주머니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주당 근로시간 이런 거를 직접 챙기겠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당장 급진적인 매파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정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일단 안도감을 갖고 1년 연설은 잘 지나갔다.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지표가 오늘 좋았는데 어떻게 이제 좋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하고 건축 허가 건수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3에서 6개월 뒤에 신규 주택 매매 혹은 주택 착공 이런 걸로 이제 잡힌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지금 신규 주택 착공은 신규 주택 매매로 잡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는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신규 주택 착공으로 잡히겠죠. 먼저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2만 건 나오고 6.3% 증가를 해서 전문가 예상치의 증가폭을 웃돌았고요. 다음에 건축 허가 건수는 역시 이것도 수치는 똑같이 102만 건이 나와서 예상치 2.7% 증가에는 약간 절반 정도밖에 못 미쳤지만 전달에서 좀 건질 게 있는데 지난 8월 결과가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았던 100만 건을 하향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14.4% 줄었는데 이게 이번에 100만 3천 건으로 대폭 상향됐다는 점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지표 호조였다라고 보고 주택 지표 최근에 좀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 그래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만약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100만 건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제 이 전후 요 직전 여기까지는 지금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요. 이제 과거 주택 시장 호황기 미국의 경우 2004년도 월 220만 건의 신규 주택 착공인데 이런 거를 보기까지는 아직까지 호황기가 왔다고 하긴 힘든데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이제 이 업앤다운 사이클을 보면 항상 주택 시장의 버블과 버블 붕괴가 반복적으로 연동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옐런도 뭐 얘기했지만 부의 효과나 이런 거는 사실 주택 시장의 이런 상승과 함께 온다고 보는 게 이 상식적이고요. 버블이 두렵다고는 하지만 뭐 미국 경제 자체가 원래 그런 특성이 있었으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는 거를 보면서 모기지 대출 한도도 늘리고 그 한도 늘린 거 중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뭐 자동차도 사고 소비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아이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갈 길은 좀 남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 달에 산타 랠리 연말 쇼핑 시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10월 소비 지표는 특히 심리 위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꼽히는 시기입니다.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86.4 나와가지고 수치가 비슷했던 전달의 84.6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7년 내 최고치까지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것도 이제 속보치라는 점을 일단 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연간 그래프로 봤을 때 미 증시 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흐름하고 거의 연동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요. 이 주가 지수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가 이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다우 17,000포인트 달성, 뭐 사상 처음 S&P 500 지수 2,000포인트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뭐 그런 경향, 심리가 좋아지는 경향 이런 거랑 연동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보치였잖아요. 속보치. 여기에 대한 캐피탈 이코노믹스 의견 들어보시죠. 이번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 에볼라 우려하고 미 증시가 투매가 나오기 직전 이 집계 결과다 보니까 확정치를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나온 건 속보치 아니겠느냐. 하지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10월의 소비자 심리가 결국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이지만 올해는 이제 하도 그동안 이제 목말랐던 유통업체들하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일찌감치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11월 초부터 막 서두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신 중에서 저는 이걸 상당히 또 중요하게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노력을 재개한다. 지난 IMF 연차총회에서 저우 짜오찬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그렇게 뭐 초조하지 않습니다라고 속된 말로 좀 이 여론 관리 이런 걸 좀 했지만 실제 중국에서는요 20개 대형 은행에 2천억 위안을 공급하기로 했다. 2천억 위안이면은요 우리 돈으로 34조 7천억 원.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먹고 사는 1년 예산의 한 10%를 한 번에 이제 지금 지출한다는 건데요. 근데 일단 지난달에 5천억 위안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또 달라져가지고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저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처하기 위함인데 최근 중국 지표 보시면은요. 물론 이제 그 한때였지만 10%, 15%에 육박하는 GDP 성장률이 이제 7.5%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스네이크인 터널이라고 그러죠. 이 뱀 속의 터널이라네요. 터널 속의 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나마도 올해는 7.5%를 못 맞출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여신 자금 규모도 최근 들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려고는 하는 게 기조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 줄이지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기가 도래하면 이거를 연장 안 해주면 사고 날까봐 지금 그런 거고요. 지금 은행에 지급하는 이제 이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 자금도 결국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도 역시 최근 들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옆에 지금 보시는 요거 물가. CPI, PPI 둘 다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어쨌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빨리빨리 체력을 보강해야 되는 게 연준의 출구 전략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작년에 출구 전략도 아니고 연준 테이퍼, 양적 완화 축소 얘기만 갖고도 15금리가 급등하고 그때 중국의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부족 현상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이 출구 전략이라는 대승적인 이 썰물에 대비해서 중국도 좀 빨리 체력을 보강해야 되는 시점인 건 맞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항상 뭐 생각을 그런 쪽에 맞춰 놓고는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우린 기대해야 된다. 그동안 혜택 본 것도 없지만 정상화는 또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내용으로 읽어볼까요? 나스닥 컬럼에 이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매력을 갖춘 기술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싸졌다, 많이 내려왔다 이제 이런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재무 구조가 상당히 견조하지 않냐. 전체 시총의 40%가 지금 뭐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고 아니면 투자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이런 거고 외국에서는 어쨌든 현재 상태가 저렇다는 거는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본다.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국내 뭐 정유주, 해운주, 조선주 뭐 너무 많죠 진짜 이 저가 메리트를 인정받아야 되는 종목들은. 그 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지난주 2%를 깨고 1.89인가까지 내려왔다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 금요일에는 1.75% 오르면서 2.19까지 어쨌든 회복이 됐는데요. 이제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거죠. 지난 9월 FOMC를 앞두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는 코스피에 조금 하방 압력이 될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역시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에 조금 불리합니다. 이 코스피가 이런 신세예요. 이런 신세. 미국채 10년물하고 보시면은 너무 올라도
주눅 들고 내려갈 땐 또 같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낮았던 건 맞는데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후퇴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1.75% 올랐다. 코스피는 약간 이제 이 좋은 동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삼성전자가 MSCI 한국 지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0% 넘는 비중인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심상치 않은 소식이 또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애널리스트 레이팅즈 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평균 1,015계약이던 우리 MSCI 한국펀드 풋옵션 거래가 지난 금요일 4,239계약으로 일평균 318% 증가했다는데요. 요건 좀 지금 옵션이 텔레그램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MSCI 한국 지수 이제 56 후반대 선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쪽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형성돼 있고 그 외 가격은 뭐 60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 위로 가격은 지금 오픈 인터레스트가 너무 지금 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보시는 대로 MSCI 한국 펀드 옵션 거래 지금 이 동향에 보시면은 어쨌든 10월 18일 날 만기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 MSCI 한국 펀드 옵션 거래 이거였어요. 지금 보신 게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0.32% 내렸고 앞에서 보신 이런 풋옵션의 공격을 받으면서 56.8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에 너무나 기운 없이 외국인 공매도에 무릎을 꿇었던 상황을 후반영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56.8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봐도 코스피 1900을 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단 오늘 갭상승을 하긴 하는데 얼만큼 지켜내느냐가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